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영상 녹화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상태 전이 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문맥 교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문맥 교환을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 컨텍스트 스위치는 그냥 뜻하면 이거예요. 하나의 프로세서가 CPU를 사용 중인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서로 CPU를 넘기는 작업을 문맥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 그림을 절차를 보시면 좀 이렇게 1번, 2번, 3번의 그림이 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CPU에 프로세스 A라는 게 이제 할당을 받아서 얘가 지금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프로세스는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고요. 바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2번으로 갔습니다. CPU에 똑같이 A 프로세스가 이제 동작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 콜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프로세스 B가 커널 모드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커널 모드에는 지금 그 프로세스가 A와 B 총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 CPU 그래서 얘는 이제 A와 B는 이 CPU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우선순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이렇게 CPU 안에 원래는 A가 있었는데 지금은 B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 프로세스 CPU의 점유 중인 프로세스가 바뀌는 거를 컨텍스트 스위치, 즉 문맥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냥 문맥 교환 그냥 말은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CPU에는 무조건 하나의 프로세스만 할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연히 CPU를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사용을 한 다음에 당연히 다른 프로세스한테 양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환, 말 그대로 그냥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익스체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맥 교환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총 4가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갖고 왔냐면 그 교수님이 퀴즈 시간이나 기말고사 문제로 이거에 대해서 좀 출제 확률이 좀 한 60%는 넘는 문제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기말고사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맥 교환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4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하면 이 4가지를 빠짐없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프로세서가 스스로 슬립을 할 때, 그 다음에 프로세서가 익시트 할 때, 시스템 여기 3번이랑 4번 좀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시스템 콜이 끝나 다시 복귀했으나 프로세스 우선순위 알고리즘에 인해 해당 프로세스가 최적의 프로세스가 아닐 때라고 나와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 복귀했으나 쭉쭉쭉쭉 똑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번, 2번, 3번, 4번을 앞에 그 프로세스 상태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 그림이었었죠. 자, 아까 이 CPU가 2번에서 돌아가고 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슬립을 할 때 보세요. 슬립을 하는 순간 2번에서 4번 상태로 이동되죠. 바로 컨텍스트 스위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아무튼 이렇게 2번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냥 컨텍스트 스위치를 당한 거고요. 자, 슬립할 때 이거였었고요. 자, 익시트 할 때를 한번 볼까요? 익시트 같은 거 볼 때 어떻게 이동했죠? 2번에서 9번으로 이동되네요. 2번에서 얘도 똑같이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컨텍스트 스위치가 당한 거고요. 자, 여기서 3번 시스템 콜과 인터럽트가 나와 있었죠. 자, 얘는 무조건 이 커널 모드에서 동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프로세스의 시스템 콜이나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일단 걔를 처리하러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 운영체제를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건데, 다시 한번 말할게요. 커널 모드에서 동작을 하고 있어도 다른 프로세스에서 어떤 인터럽트나 시스템 콜이 발생했을 때는 그거를 처리하러 걔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그 인터럽트를 다 처리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는데 그 프로세스 우선순위 알고리즘 돌려보니까 얘가 CPU에 할당되지 좀 현재 시점에서 실행하기 적절한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잠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3번과 4번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슬립으로 간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우선순위 알고리즘에서 얘가 지금 현 시점에서 돌려야 될 최적의 프로세스가 아니란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 얘네들이 적절한 프로세서가 아니면 이 슬립을 해야겠죠. 대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대기를 한다는 거는 슬립이랑 똑같습니다. 알고 계시면 굉장히 굉장히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드디어 이제 대망의 프로세스 생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닉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생성하려면 무조건 이제
포크라는 메소드를 통해야 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크의 동작 순서는 총 이렇게, 이거는 그냥 PPT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김재현 교수님 PPT 있는 거 보시면 뭐 새로운 프로세스에 의해서 뭐 프로세스 테이블 할당을 하고 뭐 이런 2번, 3번, 4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5번의 특징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 포크라는 메소드를 통하면 총 두 개의 프로세스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이제 부모 프로세스라는 게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식 프로세스라는 게 생기는데, 이 두 개의 프로세스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구분할 때 이 포크의 리턴 값으로 총 두 개를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0이거나 0이 아니거나, 총 이 두 개를 주는데요. 이 PID가 얘를 번호를, 이 리턴하는 값을 PID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식별 번호인 거예요. 이 PID를 두 개 주는데, 이 PID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식 프로세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이 0이 아니라는 말은 부모 프로세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크라는 메소드가 끝나면 얘가 자식 프로세스인지 부모 프로세스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0이나 0이 아닌 값을 리턴을 해줌으로써 이제 구별을 시켜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서 좀 이따 코드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이 5번 특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크라는 게 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프로세스 실행 중 포크가 수행되면 해당 프로세스 똑같은 선택값을 갖는 자식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내가 있으면 포크라는 게 일어나면 이상한 내 분신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도플갱어가 또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포크가, 말 그대로 포크는 분신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부터 좀 운영체제를 공부하는, 그 교수님 운영체제 공부하는 게 좀 많이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책에 알고리즘들이 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포크도 있고 이그젝도 있고 웨이트, 슬리프, 뭐 브레이크 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교수님이 시험 문제로 이런 알고리즘에다가 어떤 빈칸을 뚫어서 빈칸을 채워내는 문제를 냅니다. 왜 내는지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는 그 이 빈칸 채우는 걸로 나올 만한 가장 유력한 메소드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이제 포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그젝트고요. 세 번째로는 엑스얼락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메소드, 그러니까 기말고사의 이 빈칸 채우는 문제로는 이 포크나 이그젝이나 엑스얼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엑스얼록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엑스얼록이 나왔었고, 야간 반은 포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메소드가 좀 굉장히 유력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세 개의 알고리즘은 무조건 이 빈칸을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지만요. 그래서 그 교수가 빈칸을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총 한 4개나 5개 정도를 빈칸을 뚫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로 이렇게 채워놓는 그런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당 뭐 5점씩 막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일단 포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포크 같은 경우는 나올 만한 빈칸을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이 노란색 글자는 이게 확실한 게 아니라 유력한 부분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맹신해서 이 노란색만 외우지 마시고 나머지들도 같이 좀 암기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크 알고리즘에서 노란색만 그냥 보도록 할게요. 그냥 빈 프로세스 테이블 향해 뭐 고유한 PID 번호를 얻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뭐 생성 중으로 기록하는, 이게 쓸데없는 겁니다. 흰색으로 해놓은 것들은.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프로세스 부모 테이블을 향해 새로운 데이터를, 잠깐만, 복사를 한다 나오죠. 이게 말 그대로 나와 똑같은 도플갱어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프레임 같은 거를 하나 생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인쇄를 할 때 이거를 뭐 책판에다가 넣고 이제 인쇄하는 것처럼 뭐 그 책판이 이제 프레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새로운 데이터를 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새로운 걸 하나 할당받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모 문맥을 메모리 복사한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프레임을 하나 확보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플갱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보를 이 프레임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소리예요. 이 지금 이 부모 문맥에 메모리 복사한다는 말이 있고요.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이 실행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면 여기 이 부모는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else, 여기서 보면 뭐 시간 필드 초기화한다.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포크에서 출력값으로 총 두 가지를 준다 했었습니다. 실행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면 0이 아닌 값을 준다 했었죠. 근데 이 정확히 이 0이 아닌 값은 뭐냐면 자식 프로세스의 PID를 주는 거예요. 자식 프로세스의 PID를 리턴해 주는 거고요. 이 자식 프로세스는 무조건 0번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0을 리턴하는 무조건 자식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크 알고리즘에서 이 노란색으로 이 체크한 부분을 위주로 좀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크 같은 경우는 0이 아닌 거는 부모, 0인 건 자식, 이렇게 알아두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세스 종료 대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그 웨이트 알고리즘입니다. 웨이트 알고리즘은 뭐 이거는 암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하라고 갖고 온 건데,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비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한다 했었죠?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의 죽음을 기다린 다음에 그거를 그 메모리에서 해제를 해준다 했었죠. 그걸 이제 웨이트 알고리즘에서 해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웨이트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기다리는 메소드인데, 보시면 뽐은 여기 자체가 그거잖아요. 무한 루프 구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무한 루프 돌면서 자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감시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if문이 여기가 이제 좀비 프로세스인 걸 이제 처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기다리는 프로세스가 좀비 상태 자식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식 프로세스가 좀비 프로세스라면이란 말입니다. 이게 if문이 이 자식 프로세스가 좀비 프로세스면 당연히 이게 보면 자유롭게 한다 나와 있죠. 이 테이블 향이 자유롭게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가 확보 중인 메모리를 해제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프로세스들이 쓸 수 있게. 그래서 웨이트 알고리즘에서 이 좀비 프로세스 해결하는 걸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웨이트 알고리즘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파이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파이프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좀 그러니까 파이프부터 살짝 운영 체제가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좀 어떤 구문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파이프는 총 네임드 파이프와 언네임드 파이프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운영 체제에서는 언네임드 파이프만 다루도록 할 겁니다. 네임드 파이프 같은 경우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언네임드 파이프가 뭐냐면 얘가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가 통신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메시지 전달 통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으면 얘가 A란 집과 B란 집에서 통신을 할 때 편지를 이용한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편지를 이용해서 이제 서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할 때 이 편지를 우체국이라는 곳에다가 전달해서 얘한테 그 A와 B에 대한 편지를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체국이 이 파이프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파이프다. 그래서 파이프는 이제 언네임드 파이프는 좀 중요한 게 단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A와 프로세스 B가 통신한다 했을 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한 부분을 이렇게 보내는 용도, 한 부분은 받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파이프는 무조건 단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한 파이프는 수신 전용을 만들어줘야 되고 한 파이프는 송신 전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팁을 좀 드리는 건데, 이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명확하게 짓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C2P 이거 잘못했네요. 이거 아니에요. P2C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hild to parent라는 거고 parent to child라는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 파이프 변수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면 직접 이거를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지어주는 걸 권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0은 우리가 이 보면 2차원 배열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차원 배열이니까 당연히 인덱스가 0 아니면 1이겠죠. 그래서 이 0은 수신 전용 파이프로 만들어주고 1은
송신 전용 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스 코드를 직접 우분투에 돌려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버추얼박스를 열으셔서 지금 멈춘 다음에 코딩을 잠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잠깐만요. 노트북이 아이고. 자, 550 이거네요. 자, 이거는 제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원격 접속을 한 거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데스크탑은 귀찮아서 이거 환경을 구성하지 않는다 했었죠. 버추얼박스로 틀어주시고요. 이렇게 버추얼박스 우분투를 실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접속이 됐으니까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좀 더러우니까 좀 지우고, 전 폴더 하나를 따로 만들게요. 파이프라는 걸 좀 만들고, 여기서 이제 저는 코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나노에서 파이프 테스트.c라고 할까요? 이 파이프 테스트.c에다가 아까 우리가 PPT에 있었던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이제 넣어줄 건데, 이게 한번 잠깐만 해볼게요. 이게 복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복사가 안 되네요. 이게 복사가 안 되면 코딩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나의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버추얼박스 같은 경우는 복사 붙여넣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좀 사용을 했냐면, 이걸 일단 복사를 한 다음에 바로 메일로 들어가 줍니다. 이거는 거의 아는 사람 없어요. 좀 이거는 나름 꿀팁입니다. 그래서 메일로 들어가서 4개 쓰기를 한 다음에 이 코드를 이제 이걸로 좀 색깔 좀 바꾸죠.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이프, 그래서 이거를 메일로 써주고 메일로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 우분투로 들어가시면 얘도 똑같이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그 메일로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럼 아까 메일 쓴 게 그대로 와 있죠. 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서 그대로 아까 그 파일에다가 어딨냐, 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신기하죠? 이거는 나름 이제 꿀팁이니까 이거를 좀 잘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다들 이 코드가 좀 많이 들여쓰기라든지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붙여넣기를 투티님은 이렇게 직접 나노 파일 열어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온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외부에서 또 하나의 팁인데, 외부에서 이렇게 코드를 갖고 올 때는 이 쌍탄표가 양식이 안 맞게 돼 있거든요. 잘 보시면 이게 좀 쌍탄 모양이 살짝 다르거든요. 이거 다 바꿔 주셔야 됩니다. 에러 뜹니다. 이거 안 바꾸면. 바꿔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바꿔주시고, 쌍탄표 들어간 건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네. 귀찮아 죽겠네요. 여기도 있네요. 될까?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바꾸면 저장을 해주고, 이걸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GCC라는 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 옵션 주시고, 파이프 테스트, 지금 또 애니디스크 렉이 걸리는데 그냥 하도록 할게요. 파이프 테스트라는 이름의 실행 파일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잠깐만, 또 이러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에러가 뜨지 않으면 다 정상되는 거. 잘 보시면 다 워닝만 뜨잖아요. 그럼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보시면 파이프 테스트라는 실행 파일이 생긴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실행하려면 이걸 그대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실행하면 이제 헬로 월드 1, 2, 3, 4 여기 1, 2, 3이 도착을 하게 되는 걸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이 코드를 어떻게 좀 따로 잠깐만요. 좀 크게 보시는 게 좋잖아요. 이런 거 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러면 좀 잘 보일라나요? 쓸데없는 게 이렇게 많냐. 이렇게 좀 더 크게 볼게요. 40 정도 하면 이제 잘 보이시죠? 자, 이게 어떤 이게 파이프를 이용하는 건데, 자 일단은 이게 메시지들을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파이프를 이용해서 그 저기 뭐냐 부모 프로세스에서는 이 메시지 1, 2, 3을 순차적으로 보내는 거고,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이 메시지를 읽어서 그 우리 콘솔에다 출력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인버프 같은 경우는 이 파이프에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담을 변수가 되는 거고, 이 P 한 다음 여기가 이제 파이프가 되는 겁니다. 파이프 변수가 되는 거예요. 파이프 변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2차원 이렇게 저기 뭐냐 두 개의 인덱스를 갖는 배열로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줬고, 기본적으로 이 파이프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파이프 P라고 하면 이 P라는 이 배열에다가 파이프가 총 두 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0번 같은 경우는 수신용, 1번 같은 경우는 송신용을 썼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if 포크라는 걸 하게 되면, 이 포크라는 메소드를 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프로그램에 프로세스가 총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 총 두 개가 생기게 되는데, 자, 이 포크라는데 이 포크가 음수면 포크가 수행이 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0이 아니라는 건 이게 0 음수라는 거는 에러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PID가 0보다 크다는 소리가 뭐냐면 부모 프로세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에서는 이게 이게 좀 중요한데, 안 쓰는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닫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 목적이 뭐였었죠? 부모 프로세스가 단순히 자식 프로세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받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신 전용인 0번 파이프를 이렇게 닫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사용하지 않는 걸 닫아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잘 안 되는데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수신 전용 파이프를 닫는 거고요. 잠깐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수신 전용 파이프가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번 파이프는 뭐라 했었죠? 송신 전용 파이프라 했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라이트를 해서 이 파이프에다가 메시지를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파이프, 그러니까 라이트 같은 경우 우리 저번 시간에 파일 저수준 입출력에서 다루었었고요. 총 이렇게 3개의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내고, 이 웨이트라는 거는 이 자식의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웨이트의 역할은 동기화를 해준다는 게 있어요. 이게 포크를 수행하게 되면 이게 부모 프로세스가 먼저 실행될지 자식 프로세스가 먼저 실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웨이트라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무조건 이 자식의 죽음을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즉 동기화를 해주는 그런 거를 좀 해주고 있고요. else 같은 건 뭐겠어요? else 같은 경우는 포크의 결과 0이면이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0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 프로세스라고 했었죠. 자식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얘는 단순히 부모에서 온 메시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똑같이 얘는 송신 전용 파이프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클로즈 1번 한 다음에 이렇게 송신용 파이프를 닫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반복을 3번도 두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수신 전용 파이프에서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읽어서 바로 이렇게 콘솔에다 출력을 해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방금 실습했던 코드는 이거에 대한 이제 코드였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는 이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를 다음 시간에 아마 첫 번째 영상으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뭐냐면 포크와 슬립 파이프 웨이트를 종합적으로 이제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제 코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 위에 거 살펴봤던 거는 좀 비슷한 구조인데 좀 더 어려운 구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튜토링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